최근에 새로운 콘텐츠를 구상하는 게 그런 책을 소개하는 내용을 좀 준비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책의 서평이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책에서 좀 의미 있는 구절들이나 그런 부분을 인용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아니 제 경험이나 아니면 여러 다른 책에서 나오는 좀 비슷한 이야기나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좀 버무려서 그래서 실전적으로 책 전체를 조망하기보다는 구절 구절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그 최근에 이제 올해 발간된 이 통속과 투자라는 책에서 투자 심리랑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이번에 이제 목요일 라이브 스트림에서 어느 정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제가 이제 책 구절과 함께 구체적으로 한번 코멘트를 한번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서 나온 게 대표성 후리스틱과 금융위기에 대한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잘라 나온 거는 이제 장동민이 개콘에서 그 경비 아저씨라서 그까이 대충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되게 웃겼던 이야기가 그 핵심적인 특징이나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특징들을 잘 찝어냈기 때문에 되게 재밌게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 것과 관련된 이제 투자 심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책에 보면 통속과 투자에서 대표성 휴리스틱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해당 내용을 한번 이제 보면 해당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표성 휴리스틱. 다음은 대표성에 속하는 심리학의 3가지 주요 발견이다. 이 역시 카너먼이 동료인 에이머스 트버스키와 함께 정의한 것이다. 첫째, 기준율 고려의 실패. 현재 혹은 미래의 행동을 판단할 때 과거의 확률을 고려하지 않는 무의식적인 실수를 가리킨다. 둘째, 편견. 구체적이며 미묘한 차이를 살피기보다는 광범위하게 일반화하거나 분류하는 경향을 말한다. 가용성과 마찬가지로 뇌의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한 일반적 속성으로 간주된다. 셋째, 틀린 결합을 놓치는 오류. 린다 테스트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카너먼과 트버스키는 학생들이 더 생생하게 묘사된 인물이 덜 생생하고 포괄적으로 묘사된 인물보다 미리 정의된 부류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함을 입증해 보였다. 생생하게 묘사된 인물도 사실은 좀 더 포괄적인 집단에 속하는 하위 집단일 뿐인데도 그랬다. 폭이 넓지만 모호한 묘사에 그친 예보다 생생하게 묘사된 구체적인 예들이 특정 부류를 더 잘 대표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것은 이성과 확률에 기반한 판단에 위배되는 것이다. 자, 보면 이제 대표성 휴리스틱이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니까 과거의 확률을 고려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이제 그 어떤 기억에 대해서 기억을 저장하고 기억을 꺼내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범위하게 일반화하거나 분류하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나오는데 여기 빨간 줄로 쳐진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읽어보면 생생하게 묘사된 인물이 덜 생생하고 포괄적으로 묘사된 인물보다 미리 정의된 부류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무슨 말이냐면 이걸 쉽게 얘기하면 트라우마예요. 이게 보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네이버 검색을 찾아보면 대표성 휴리스틱에 대한 대표성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단적인 예로 나오는 게 트라우마와 같은 이제 고정관념 이런 것들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보면 뭐 기타 등등 이런 내용은 여기 린다의 실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고나 기억에 대한 편향을 일으키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이런 게 어떤 게 있냐면 최근에 이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최근에 약간 주식시장이 좀 빠지고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불경기에 대해서 경기가 좀 이제 하강하는 국면에 대한 기억은 2008년 금융위기 그 다음에 1997년 IMF, 최근 영화로도 나왔던 건데 그런 것들로 대표성이 기억된 거죠. 그러니까 약간 경기가 좀 안 좋아지는 양상이 나타나는 부분에서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들의 머릿속에 대한민국 투자자들의 머릿속에는 아주 강렬하게 기억된 아주 강한 그걸로 기억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보면 그게 그렇게 대표성을 띠지 않는데 우리 사람들에게는 강력하게 기억에 남아있는 것들이 계속 이제 머릿속에 도는 거죠. 보통 그런 걸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IMF 트라우마, 2008년 금융위기 트라우마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그 큰 트라우마들이 이제 약간 경기가 약간 위축된다거나 약간 그런 조정의 국면이 보였을 때 좀 과도한 행동을 하게 되는 영향을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감을 보이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확률적으로거나 아니면 대표성을 잘 띠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일반화시켜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강하게 눈에 띄는 걸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뭐 비슷한 이야기로 보면 이렇게 튀어야 산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튄 것들만 기억하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최근 2018년에 약간 조정장이 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꼭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온라인 베스트셀러 징크스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최근에 SNS에도 올렸던 이야기인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이름은 영어 이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눈치를 채니까 예스24 같은 온라인 서점에서 최근 이제 베스트셀러 부분을 봤는데, 이렇게 위기론, 뭐 위험하다, 충격이 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이제 2010년 이후에 제 기억이 남아있는 거 2010년 보통 이후인데요. 그걸 기억을 해보면 위기가 온다 이런 내용들이 베스트셀러에 올라가면 보통 그 해는 투자 성과가 좀 괜찮았던 징크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징크스라는 표현을 쓸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 거라서, 사실 이제 올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제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지면서 이런 책들이 좀 베스트셀러 올라가고 있는데, 오히려 이럴 때가 오히려 기회가 더 많을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컷! 2분 할게요. 네. 자. 제이드님은 금융위기 때 투자를 안 해서 트라우마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기차님 컷 잘해주셨나요? 예. 오기차님 뭐 러시아 펀드 무슨 일 있었나요? 러시아 펀드 들어서 망했나요? 그래서 이게 막 투자 경력이 짧으신 분들이 많긴 하지만, 실제로 보면 이제 언론 기사나 보통 이제 언론 매체 같은 경우는 기자들이나 뭐 여러 가지 그냥 여의도에서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는 경험이 없어서 괜찮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제 주변의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시장에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게 있으니까, 시장이 좀 나는 느낌이 잘 없다라고 해도 시장이 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들을 좀 쉽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뒤에 또 추가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할 텐데요. 오히려 이제 사람들이 막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그런 상황을 볼 때 오히려 더 기회를 삼을 수 있고요. 거꾸로 이야기할게요. 사람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될 때는 오히려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되고요. 오히려 사람들이 막 경계하고 막 두려워하고 과하게 그런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에는 오히려 큰 위험은 잘 안 생기는 경우가 많았다는 게 역사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구독하기, 좋아요, 잘 읽었다는 댓글 남겨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사랑을 나눠